오늘은 생애 및 진로 설계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질 내용은 경력 관리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생활하면서 학업 이제 수업을 듣고 또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학문을 탐구하지만은 또 학점을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근데 우리가 또 그거 말고 여러분이 이제 경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사회 진출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생애를 설계해 나가는데도 또 중요한 요소가 이제 이런 비교과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뤄질 이 경력 관리의 내용은 여러분이 교과 과목을 수강을 통해서 얻는 그런 학업의 경험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그런 연구나 탐구가 아니라,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비교과 경험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경력 관리의 주제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뭐 여기 1, 2, 3, 4, 5로 이렇게 세 번에 놨는데 제목만, 우리가 공모전에 참여한다든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쌓는다든가, 또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다든가, 또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또 인턴십 같은 것에 참여해서 미리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 진로와 관련된 직종의 경험을 쌓아본다든가, 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뭐 취미든 아니면 또 뭐 여러분의 뭐 물론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진로나 자신의 생애를 설계해 나가는데 자기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진로와든지 자기의 뭐 취미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또 잘하는 그런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경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오늘 배워야 할 이제 경력 관리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경력 관리를 여러분이 우리 동의대학에서 해나갈 때 가장 여러분이 밀접하게 활용해야 될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DAP 시스템이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했던 거죠. 동의 어시스턴트 플랫폼이라고 있죠. 약자는 DAP 시스템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의 삶을 또 경력을 이런 관리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을 보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바로 DAP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여기서 또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어떤 취업을 준비해 나가는데 이 DAP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뭐 봉사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이력서를 쓰는 연습을 한다든가, 자기소개서를 또 써본다든가, 또 희망 직무를 또 여러분의 희망 직무나 채용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런 정보들도 또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DAP 시스템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 과목이야 학점을 받는 거지만은, 그런 점수를 받지만 이제 비교과 이런 경력을 쌓는 이런 체험들은 비교과 마일리지라는 것으로서 적립이 되고, 이것을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마 장학금이 부여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DAP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경력을 잘 관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좀 세부 항목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공모전. 자, 공모전은 우리가 다양한 여러분의 이제 공모전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그 안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공모전이 여러분이 이렇게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됐을 때 도전을 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경력 개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공모전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사실 이 공모전이라는 것을 여는 주체가 기업이나 어떤 정부나 뭐 이런 큰 이런 그 기업 정부 이런 데서 주체를 주로 하는데, 이런 주체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좋은 직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취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경력이 되겠다. 그래서 시기별로도 다양하고, 이 공모전이라는 것은 또 이 부서 또 이 회사마다 또 다양하게 이런 공모전에 대한 공고가 날 테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 DAP 시스템도 활용해서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 자기의 역량을 돌아보고 개발해 나가는데 하여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한 앞으로 진로 또 취업에
긍정적인 어떤 요인으로서 그 경력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다든가 참여해봤다는 것이 여러분의 이력이나 경력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쓸 수 있는 내용으로도.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모전이 필요한 이유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러면 공모전에 어떻게 여러분이 참여하고 도전해야 될 것인가. 일단 공모전에 관한 어떤 공지가 나오면은 요강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 공지사항들을 자세히 뭐 그 대상이라든가 자격 조건이라든가 또 그 공모전이 주최하는 어떤 주제가 뭐고 어떤 그 목적으로 이 공모전이 개최되는지를 요강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한 이 기존에 이 공모전이라는 게 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역사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업에서 쭉 해왔다든가 또 정부에서도 이런 유사한 작년이나 재작년에서도 이런 것 공모전을 열었다면은 기존 수상작들을 한번 들어가서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입상을 했는가. 그래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 공모전의 성격을 또한.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와 또 비교해보고 과거에 입상했던 수상작들의 아이디어와 자기를 비교해보면서 한번 자기를 수정한다든가 또는 개선해 나간다든가. 그래서 주최 측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거기에 맞춰서 또한 자기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기획해 나가서 설계하고 또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SWOT 분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지난 학기에 대부분 프로젝트 길잡이 수업에서 SWOT 분석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아이디어 분석 중에서. 그래서 strength, 자신의 강점이 뭐고 weakness, 자신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우선 자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왼쪽 항목에 이제 위에 두 개로 그다음에 아래쪽 왼쪽에 이제 두 개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 opportunity 그리고 threat,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과 약점,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점과 또 위기가 될 수 있고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 그런 요소들을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기회가 되는 것과 위기가 될 수 있는 것 자신에 있어서는 장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4분할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각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모전에 관한 이제 참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엔 정보. 자, 이 공모전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할 것인가. 물론 이제 DAP 시스템에도 정보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또 잉크루트라든가 캠퍼스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이트가 있죠. 예. 그래서 공모.incruit.com 또는 캠퍼스몬에서 campusmon.jobkorea.co.kr 자, 이렇게 캠퍼스몬 또는 인크루트 이런 데서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또 안내들이 나온 정보들이 쭉 게시되니까 시기별로 이런 정보들을 잘 입수해서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이 사이트에 대한 주소가 나와 있죠. 자, 이걸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 자격증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격증도 여러분의 경력을 쌓아가는 데 중요한 하나의 요소죠. 그래서 취업에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종, 진로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을 거야 말이죠. 뭐 요리사를 하고 싶다면은 음식을 만드는 그 음식점을 또 경영하고 싶거나 거기에 취직하고 싶다면 당연히 요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처럼, 그죠? 자, 그래서 취업에 유리하고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일을 개발해 나가고 경력을 개발해 나가고 여러분의 생애를 설계해 나가는데도 이런 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대학 생활에서 주로 많이 여러분이 따고자 하는 자격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컴퓨터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뭐 컴활 1급에서 3급까지 있는데 보통 뭐 2급 정도를면은 어떤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1급, 2급, 3급 중에서. 그다음에 MOS 자격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워크룩 또는 액세스라는 이 네 분야에 대한 실기 시험을 치르고 이 네 개 모두 합격하면 MOS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전공 학생들도 사실 이런 정보처리 기사, 그러니까 물론 IT 취업을 원한다면, 그죠? IT 기업에, 정보통신 계통의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좀 따려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비전공 학생들도, 뭐, 여기 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죠.
그래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고 연 3회에 걸쳐서 시험이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이라든가 C 언어라든가 자바 같은 코딩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거죠. 컴퓨터 활용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컴활, MOS,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이 딸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두 번째 이제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자격증을 살펴보면 취업에 필수적인 게 또 외국어잖아요, 요즘. 그죠? 세계화 시대니까 당연히 또 여러 외국 기업에 대한 또 여러분이 외국 기업에서도 여러분을 뽑을 수 있는 이런 그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 한류 붐도 있고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익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탭스, 뭐 JLPT, HSK 뭐 이런 등등의 자격증인데 뭐 토익이나 토플을 많이 보겠죠, 토익 같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뭐 토익 사관학교라는 것을 뭐 개최하죠, 방학 때 같은데 보통. 그래서 집중적으로 토익 준비하는 외국 캠프 같은 거를 뭐 열기도 하니까 뭐 이런 데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외국어에 관한 무료 강좌나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고 한다면 이제 이런 자격증 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또 해외 학습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증 중에 보통 여러분이 많이 따는 또 외국어 말고도 컴퓨터 외국어 말고 이제 한국사 또 한국어 한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날 그 언론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고 한다면 방송 뭐 또는 뭐 신문 방송 무슨 뭐 이런 언론 관련은 한국사나 한국어 자격증을 아마 따야 될 거라고 알고 있고 필수적으로 또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교원 임용 시험이나 국비 유학을 하려고 한다든가 여러분이 직업군인 같은 취업 그런 쪽에 이제 공기업 쪽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할 때는 가산점이 또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사 자격증 같은 것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기본이 이제 4에서 6급이고 심화 과정이 1에서 3급까지, 1급부터 3급까지인데 아무래도 한국어 자격증은 이제 인지도가 높은 기관 같은 데서 이제 따는 게 또 준비하는 게 좋겠고, 뭐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그다음에 한자 자격증은 이제 8급이 가장 낮고 보통은 2, 3급 정도는 돼야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죠. 한자 자격증.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데가 있죠. mhistoryexam.go.kr 여러분이 그 교재 보면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는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봉사였는데 봉사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좀 우선 생략하고 네 번째 전공 관련 자격증 봉사에 얘기는 요 다음에 얘기하고 참 자격증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는 여러분이 전공 관련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IT 기업의 업종을 여러분이 희망한다면 관련 학과는 이제 컴퓨터 관련 학과였는데 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컴퓨터 활용 컴활, 그다음에 정보 처리 아까 산업기사, 그다음에 자동 사무화 산업기사, 문서 실무사, MOS, 프레젠테이션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보건의료 쪽에 취업하려고 한다면 보통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가공학과 뭐 이런 학과 출신들은 간호사 자격증,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뭐 이런 자격증들이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업 쪽에 여러분이 취업을 진로를 원한다면 보통 이제 뷰티 아트학과, 뭐 피부 미용과, 헤어 뷰티과 뭐 이런데 뭐 우리 대학에도 보니까 뭐 K 뷰티과라는 것도 그죠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런 화장품 공학과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뷰티 아트 뭐 피부 미용 헤어 뷰티 이런 쪽에 이제 관련 학과와 피부 미용 쪽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네일 테크니션 2급 자격증이 있고 뭐 메이크업 분장가 그다음에 미용사 발 관리사, 아로마 테라피스트, 전문 피부 미용 관리사, 피부 미용사, 헤어 케어, 헤어 칼라리스트 뭐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무역, 유통, 물류업계에 취업을 원한다면 보통 유통, 물류학과, 물류, 유통, 정보과, 뭐 무역, 유통, 마케팅과 뭐 이런 학과와 관련돼 있는데 판매관리사라든가 무역 영어,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관세사, 국제무역사, 사이버무역사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경력관리 항목 중에 인턴십에 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인턴십은 우리가 전공 관련된 이제 실습기관에서 여러분이 뭐 진로나 취업을 원하는 어떤 자기 분야에 연관된 유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관이나 기업에
그래서 이제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나 적응력을 기르고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인턴십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고 취업을 원하는 또 잘하고 좋아하는 그런 직종이나 경험을 미리 이제 경험을 쌓아서 또 이해도를 높이고 적응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인턴십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 앞에 잠깐 뭐 설명을 했지만은 일단 무엇보다도 취업을 위해서, 그죠? 또 자기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는 미리 여기에 대한 적응과 미리 또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을 주니까 당연히 필요하겠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을 미리 또 파악함을 통해서 그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예비 준비를 해 나가는 이런 중요한 목적으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인턴십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리 경험해보고 취업을 뭐 이제 능력을 파악해보고 자기를 또 테스트해보는 이런 준비 단계로서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는데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꽤 있고 인턴십을 하면 그다음 또 인턴십을 끝나면 곧바로 70에서 9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곧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으로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인턴십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뭐 자기 적응을 하고 뭐 미리 준비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취업하고 직결되는 90%가 7에서 90%, 70%, 90% 정도 이렇게 취업 정규직으로의 채용까지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3, 4학년 때 반드시 인턴십 같은 경우는 정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진로 쪽에 연결된 기업에 인턴십을 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겠다. 남들보다 앞서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니까 더 빨리. 자, 그래서 인턴십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jobkorea.co.kr 취업 포털 사이트죠. jobkorea를 이용하거나 플레이스먼트 DUHKR이라고 해가지고 동의대학에서도 현장 실습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대 현장 실습 지원센터인 placement.duhkr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해서 인턴십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뭐 지원해보는 이런 가지도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인턴십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기업하고 정부로 나눠진다면은 기업에서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방학 기간에 졸업 예정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다국적 기업에서도 이런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채용 기업에 이제 직접 여러분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서류와 면접으로 이제 보통 시험 보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인턴십은 행정기관이나 또 그러니까 유망 중소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정부의 인턴십은. 그래서 졸업 예정자나 또 졸업자를 역시 상대로 하고 역시 이제 인턴십 운영 기관에다 지원 분야를 신청하는 것이 이제 신청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채용 절차는 해당 정부 기관에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행정 인턴,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행정 요원으로서의 인턴 사원은 이제 이런 해당 정부 기관에다 직접 지원하지만 중소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인턴 사원은 운영기관이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업과 매칭해주면 서류와 면접 시험으로 역시 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 절차를 또 거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업이나 정부 말고 또 해외 인턴십도 많이 요즘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worldjob.co.kr에다가 여러분이 이런 인턴 글로벌 인재를 뽑는 이런 해외 인턴십에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고 아무래도 우선 외국어 능력이 필수겠죠. 이 해외 인턴십은 그죠? 영어라든지 이런 외국어 실력을 좀 갖추고 3, 4학년 때 이제 지원해 볼 수도 있겠다. 그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월드잡 플러스라는 그래서 worldjob.orkr이네요. 그죠? co.kr이 아니라 orkr입니다. worldjob.or.kr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턴십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사이트고 또 메타버스 해외 취업 행사관이라고 하는 그 월드잡 유니버스 등에서도 해외 취업 지원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연수라든가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런 사이트들을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자, 네 번째 항목은 이제 봉사 항목입니다. 자, 봉사 활동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자원봉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재능기부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봉사가 있죠. 근데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굿네이버스라든가 뭐 십시일반, 한국 해피타트 뭐 이런 봉사활동 동아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입한다면 뭐 자원봉사를 이 동아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능기부활동 같은 경우는 한국 자원봉사협의회, 그래서 프로보노 등 이런 그 전문적인 봉사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에 재능 나눔 사업을 협회 주력 사업으로 이제 방향 설정해서 재능을 나눕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고 공식화된 개념이 바로 재능 기부라는 활동이죠.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자원봉사자가 누구나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없더라도 유형 무형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바로 재능기부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발적인 사회공헌의 형태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재능기부 활동이다. 그래서 뭐 문화예술 분야, 의료기술 분야, 뭐 사회복지 분야, 교육상담 분야, 또 작업 기술, 어떤 해당 기술이 필요한 뭐 제빵 기술, 집수리, 도배, 미용, 종이접기, 운전, 배송 뭐 이런 등등의 기술을 요하는 재능 기부도 있고, 문화예술은 아까 말한 뭐 공연 관람 기획, 사진, 영상 촬영해주는 이런 자원봉사, 재능 기부. 그다음에 뭐 의료활동 보조, 대체의학 이런 지원해주는 의료기술 재능 기부도 있고, 사회봉사, 물품 및 후원을 하는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재능 기부가 있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1대1로 자매 결연하고 뭐 장학금이나 교육 기회나 심리 상담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교육 상담 분야의 재능 기부도 있겠다. 자, 그다음에 해외 활동에 관한 이제 봉사 활동 중에서도 이제 해외 봉사 활동. 해외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WFK라고 해가지고 월드 프렌즈 코리아 뭐 이런 그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코이카라고 하는 한국 국제 협력단이라고 하죠. 한국 국제 협력단 코이카. COICA. 자,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해외 봉사 활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곳에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정보를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업형의 봉사 활동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취업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그 기업, 자기가 원하는 그 기업 같은 곳에서 주최하는 어떤 봉사 활동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또 어떤 취업에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사를 원하는 기업의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스펙을 쌓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공 관련 봉사활동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동의대학교에 보면은 지역 콜라보 센터라고 해가지고 vsc.du.ackr 해가지고 vsc.duackr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역 콜라보 센터라고 그래서 동행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그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이 경력 관리의 다섯 번째 항목은 뭐냐면 아르바이트죠. 자, 아르바이트는 여러분이 뭐 경제적으로 물론 용돈이라든지 학비를 벌고자 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과 여러분의 경력을 쌓는, 자, 그렇게 경력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아르바이트는 또 중요한 것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돈을 목적으로만 하기보다는 어떤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생애 설계에도 연결고리가 있는, 자, 이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 또 앞으로 진로를 자기가 취업이나 진로를 방향 설정해 본 그런 방향 쪽에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훨씬 더 경력을 쌓고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알바생의 부당한 처우가 있을 경우나 근로인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 1350 같은 데다가 뭐 연락을 해서 여러분이 뭐 임금 체불을 당했다든가 뭐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든가 뭐 성희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뭐 1350 번호로 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상담을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르바이트까지, 그래서 경력 관리의 5가지 크게 여러분이 비교과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직접 공부를 하고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따는, 자, 이런 학점 관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비교과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모전, 자격증, 인턴십,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생애를 또 여러분의 진로를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쌓아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